길 따라 마음 따라 18. 철진한 바닷가. 우리는 먼 길을 달려 마침내 서해를 만났다. 곳은 임의로 정직은 동해의 어느 곳과 수평으로 줄을 치면 평행한다. 해안의 진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서쪽 꼭대기로 해안선은 굽이치고 곳곳에 작은 포과 백사장이 있건만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도 바닷가 급수대는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사람들을 위한 시설에는 정작 사람이 없고 장사치도 없으며 가게는 굳게 닫혔다. 이 바다를 보려고 우리는 약 300km를 무료 도로를 이용해 대여섯 시간 만에 도착했다. 오는 도중에 이 사실을 두고 나는 첫째의 투정 겸 잔소리를 했다. 운전할 줄 알면 좋잖아. 1년에 한 며칠 하려면 말라고요. 차 사면 될 거 아니냐. 아직은 건강한 다리가 좋아요. 첫째는 이런 식이다. 운전에 대해서 전날에 수없이 부탁, 잔소리, 협박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서며 첫째가 운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다. 부실은 만약 불이되어 첫째가 운전대를 잡으면 나는 조수석에서 캔맥주 들이키며 그야말로 휘빈 행세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입에서 우리는 어렵사리 마트를 찾아 거기서 내 저녁 술벌과 각자 담배를 챙겼다. 이미 오후가 깊은지라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하룻밤 터를 잡으려고 해변 도로를 느리게 돌며 마땅한 곳을 찾았다. 꼬불꼬불한 바닷가 어디도 우리가 찾는 곳이 없다. 하여 우리는 서해를 끼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대하여 우리는 최대한 바닷물과 나란히 달리기를 고집했으나 어떤 구간은 그리 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곳은 겨우 경운기 하나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길을 택해 서해 가까이 접근을 시도했다. 산을 좋아하고 산에서 득이 되는 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건 그냥 지나치지 않을 터이고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하룻밤 터를 찾아 이동하며 틈틈이 한 번도 오지 않은 이쪽의 산을 관찰하기에 소홀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바다가 내려 보이는 낮은 산에는 다양한 초본 식물이 보이지 않았다. 단 가까운 사촌벌인 마타리와 뚜까리 희고 노란 꽃을 피운 걸 보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계속 하룻밤 터를 찾으려고 남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해수욕장에서 하루를 마감하기로 정했다. 경북 북부 내륙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운전하는데 나는 체력을 소진한 데다 태안에서 산 이곳 막걸리 맛이 궁금했기에 넌지시 첫째의 압력을 가한 것이다. 철진한 바닷가에 바다 쪽으로 한 대의 승용차가 있을 뿐 한산하다. 철진한 바닷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다. 바다가 무슨 제철이 있겠느냐마는 사람들이 가장 북적대는 한여름을 그리 여기는 것이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해수욕장에는 우리 외 앞차를 타고 온 다정한 한 쌍의 남녀 외 사람이 없다. 오래전 설악쉼터에서 일할 때 나는 중년 이후의 남녀를 두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건 부부냐 불륜이냐의 차이다. 그때 함께 일한 동료와 우리는 이를 두고 장난삼기도 했다. 각자 한마디씩 기준을 정하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란히 앉으면 부부, 마주 앉으면 불륜이라는데 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눈빛과 몸짓만 훔쳐봐도 알 수 있다. 라고 큰소리쳤다. 그때 우리는 말끝에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시콜콜 떠도는 싸구려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때의 기억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적한 서해의 해수욕장, 넘어가는 해는 짙은 구름에 숨어 햇무리도 만들지 못하는 철진한 바닷가를 거니는 중년의 남녀를 두고 부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 다정했다. 그들은 얼마 후 돌아가고 이어 두 대의 승용차가 오더니 우러러 내린 사람들이 잠시 바다를 둘러보고는 바로 돌아갔다. 후에 우리는 기분이 개판이 되었다.
이유인즉슨 작달막한 한 남자가 와서는 궁전을 치우라는 것이었다. 여기 해안국립공원이잖소. 성질이 나서 내가 따졌다. 사유지니까 얼른 나가세요. 남자도 질기미가 없다. 단지 우리는 화장실 가까운 데서 하룻밤 잘 생각뿐이고 해수욕장이 어떻게 사유지일 수 있어? 입에서 나간 내 말에는 가시가 박혔다. 군청에 가서 따지고 얼른 나가세요. 말을 마친 남자가 등을 보이고 총총 사라졌다. 기세등등하기에 일단 그의 말 즉 사유지란 걸 인정하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 시바단 화가 금방 가라앉지 않았다. 네 생각은? 사유지 만나봐요. 저쪽 길에서 대충 하룻밤 보내요. 첫째의 뜻을 따라 나는 궁전에 시동을 걸었다. 이미 이른 저녁 술밥을 먹은 탓에 멀리 운전할 상황이 되지 못한 나는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궁전을 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길가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터를 택해 굴림방에 잽싸게 들어가고 첫째는 뒷자리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거기는 모기의 소굴이었다. 산모기가 아니므로 바닷가의 그 작은 해충을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확연 굴림방은 채 얼마 되지 않아 내 피를 빨려는 모기떼가 몰려들었다. 부지런히 부채질하며 모기떼를 쫓으며 남은 막걸리를 먹는데 물린 데는 따끔거리면서 몹시 가려웠다. 급기야 부채질을 한 번 더 하고 모기장을 쳤으나 숨은 모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기의 등살에 좀 전에 불쾌했던 일도 잊어버렸다. 마지막 수단으로 여름용 침낭에 들어가 얼굴만 내놓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본 자연을 영화처럼 상기하며 잠을 청했지만 외려눈이 말똥말똥하다. 집중적으로 물린 발과 다리는 근질거리고 이따금 이마에 교묘하게 달라붙는 모기를 직감으로 느끼고 손바닥으로 후려쳐 잡는 데 성공했으나 내 이마를 내가 세게 때린 꼴이 되었다. 더러 멍청한 모기도 있다. 그것들은 귓구멍 또는 귀에 달라붙는 녀석이다. 내 얼굴에서 모기가 접근하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귀다. 따라서 그 날카롭고 가는 모기의 소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귀에 달라붙는 모기는 단 한 방에 죽여버렸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면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은 흔적이 역력하다. 자정이 넘도록 모기와의 싸움에서 거의 패하다시피 하느라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이 이르게 먹은 술밥에 기운이 빠졌다. 나는 슬그머니 시동을 걸고 돌아보니 첫째가 뒷좌석에 불편하게 무릎을 접고 쪼그리고 누워있다. 왜요? 도저히 안 되겠어. 모기 때문에. 술 깼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는 거 아니냐. 그 길로 한밤중 우리는 안면도로 향했다. 예정대로면 그 섬에는 내일 갈 생각이었으나 악에 갇힌 모기떼들이 괴롭히는 바람에 한밤에 도망을 가는 것이다. 가을 바닷가는 철지나 사람보다 모기가 더 많고 오것들은 상목에 못지않게 도약했다. 태안의 북서 복지점에서 우리의 여행을 시작했듯이 안면도 최북단 작은 항구에서 우리는 제대로 렌트를 잡아 하루 시작을 잠으로 시작한다. 자정이 훨씬 지났기 때문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한 인심고약하고 독살스러운 모기 득실되는 거긴 별주고 해수욕장이다. 2014년 9월 1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